대학병원 중환자실 30년째 근무하는 간호사 이정숙. 오늘도 환자들을 돌보며 폭도를 오간다. 55세 정년퇴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인생을 바꿀 편지가 도착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이정숙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95년 이 병원에 입사한 이후 30년. 그녀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승진을 위해 아부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고 때로는 자신의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간호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연애할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정숙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오빠와 동생들의 학비도 댔습니다. 자신은 늘 빠듯하게 살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어떤 환자는 완쾌되어 퇴원했고 어떤 환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모든 환자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정년퇴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정숙 수간호사님 계신가요? 제가 그런데요. 누구시죠? 법무법인 정의의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박철수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박철수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을 돌봤는데 이름만으로는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25년 전 1999년 11월에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아, 잠깐만요. 정숙은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11월 그해 가을에 말기 암 환자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었습니다. 박철수, 60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 환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당시 정숙은 그 환자를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도 병실에 들러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환자는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정숙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비로 꽃을 사서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철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네, 선생님께 드리라고요. 하지만 25년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25년 후에요?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봉인된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립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박철수님의 유언 집행 서류입니다. 선생님께 재산을 상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재산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박철수 환자는 병원비도 겨우 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병실도 6인실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생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그 공장 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요? 보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25년 동안 신탁 관리되면서 이자가 붙었고 지금은 약 80억 원이 됐습니다. 80억?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유언장에서 이 돈 전액을 이정숙 간호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왜? 왜 저한테요?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정숙은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환자가 남긴 편지, 그리고 80억 원의 유산. 정숙은 조용한 곳을 찾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이정숙 간호사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저는 1999년 12월 15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아내는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형제들과도 사이가 나빠져 연락을 끊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병문안 올 사람도 없었고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퇴근 후에도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빚만 잔뜩 있었고 병원비도 겨우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공장 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전액을 이정숙 간호사에게 상속한다. 단 25년 후에 전달하라. 왜 25년 후냐고요? 선생님께서 정년퇴직하실 때쯤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던 1999년 선생님은 30세셨습니다. 간호사 정년이 55세니까 2024년쯤이면 퇴직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젊을 때 이 돈을 들이면 일을 그만두실까봐 걱정됐습니다. 선생님은 타고난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분입니다.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퇴직 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 그 환자를 기억했습니다. 외롭게 죽어가던 노인,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던 환자. 정숙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환자는 평생 감사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25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환자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호사로서 제대로 살아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유산이 가져올 시련과 행복을, 그리고 박철수 환자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을. 그날 저녁 정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정숙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의 조카 박민호입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 유산, 제 것입니다.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 포기 안 할 겁니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화에 이어집니다.